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현행범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현행범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강력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범죄도시 마동석 배우와 살인자 이응난감의 네. 손석구 배우는 어디 소속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강력 사건들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사과 소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경찰서에 있는 조직들 중에서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건 형사과에서 하거든요. 형사과가 형사팀과 강력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원시원한 액션들을 선보이는 그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출동해서 범죄자들을 격투를 통해서 잡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강력팀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형사과 안에 형사팀과 강력팀의 차이는 뭔가요? 일반 서에서 형사팀이다 그러면은 주로 내근을 담당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조서를 받고 또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강력팀이다 그러면은 주로 출동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강력팀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격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다든지 아니면 112 신고, 누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은 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112 순찰대 일선 파출소에서도 아주 긴급하게 출동을 하지만 주로 그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서단위에서는 기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강력팀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다 격투 끝에 이렇게 피의자를 검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서가 얼마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강력팀인 거예요. 외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찰서 수사관이다 그러면 다 출동할 것 같은데 네. 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형사 기동대라든지 강력팀이 되는 겁니다. 마동석 배우 보면은 야 일로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때리잖아요. 그냥 이게 범죄자가 추정되면 바로 때려도 되나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죠? 예, 안 네. 되죠.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현행범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현행범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때려도 되나요? 그러면은 그냥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영화니까 일거에 제압하는 거예요. 한 대 때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보통 취객 한 명을 경찰 몇 명이서 제압을 하냐면 한 서너 명이서 제압을 해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취객이 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은 경찰이 혼자 출동하지 않거든요. 영화에서는 마동석이 혼자 출동해서 막 10명을 때려잡고 뭐 이러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주변에 이제 친구들 취하면은 그거 이제 말리는데 한 서너 명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경찰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때린다?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 방법이 되게 과잉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법한 수사다 혹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독직 폭행이라 그래서 아주 형량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의자를 검거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거를 해야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총도 이렇게 소지 가능한가요? 누구나 늘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경찰이다 그러면 다 권총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물론 총은 있죠. 개인적으로 배정된 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불출을 받아서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직폭력배 집단을 검거하러 간다.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총기를 당연히 소지를 해야겠죠. 총기뿐만이 아니고 뭐 경찰봉이라든지 아니면 검거 장비들을 소지를 하게 되겠죠. 그 형사팀보다는 강력팀이 좀 더 힘이 더 세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힘을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 굳이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강력팀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형사분들 중에서 직접 이제 일선 현장으로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 가셔 보면은 이분들의 그 위용이 남다릅니다. 농담이긴 한데요. 실제로 보시면 조직폭력배와 외모상으로는 체구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저 같은 이제 허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형사님하고 옆에서 같이 조사받는 조직폭력배하고 체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서로 섞이면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되게 사주풀이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던데, 강력계 형사님들하고 조직폭력배들하고 사주는 똑같대요. 이거 방송 나와도 될까요? 예. 네. 사주는 똑같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강력팀 분들이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똑같대요, 근데. 근데 이제 더 노력을 하신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좋은 교육을 받으시고 반듯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경찰이 되신 거잖아요. 몸은 비슷합니다. 네.
서단위에서 강력팀이 있는 거고 청단위에서는 광역수사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경찰서 단위에서는 지능팀도 있고 뭐 사이버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이게 경찰청 단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용어긴 한데 나 광수대 누구야 이러잖아요. 광역범죄수사대거든요. 광수대. 근데 그게 이제 서단위에서는 강력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광역범죄수사대 예전 이름인데 지금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강력범죄수사대라고 바뀌었다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형사기동대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분들이 이제 아주 위험한 피의자들을 검거하러 출동하는 강력팀 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은 동일한데 아무래도 조직이 상위 조직의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더 큰 사건들을 많이 하죠. 위험한 사건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강력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에 계신 분들은 자부심이 강하죠. 예를 들면 대대 단위 축구 대표였다가 그다음에 뭐 사단에서 축구 대표.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서단위에서 강력팀에서 열심히 정말 인재다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은 광수대로 이렇게 가서 실제로 또 광수대에 가서 보면은 몸이 또 남달라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평범하니까. 아니 고해남 정도 되는 몸으로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 왜소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비하면. 약간 왜소한 편. 거기 가면은 더 크신 분들이 많죠. 네. 이렇게 예. 신기하네요. 네. 한 번도 제가 못 뵈갖고 소개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쁜 시절 나중에 제가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요. 네. 주변에 많습니다. 예. 무서울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워요. 말을 하면 안 무섭죠. 조직폭력배 언어가 있고 경찰의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면 안 무섭죠. 오늘은 형사팀과 강력팀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강력팀 형사님들을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강력팀 형사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형사전문해결사 TV를 통해서 그분들의 노고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게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해결사 TV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